네, 반갑습니다. 조등 사이다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공감입니다. 공감. 아이들의 상처를 무력화시키는 공감에 대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정혜신 작가의 당신이 옳다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행동과 생각이 그의 마음과는 별개라는 사실만 알아도 마음껏 공감할 수 있다. 자, 우리 아이들의 행동과 생각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의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심리적 상처, 위축, 우울감. 사실 이런 것들이 없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들의 인생이 아직 한창 어리고 또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처의 어떤 경중 또한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대부분 초등 이전 혹은 초등 시기 상처를 평생의 무게감으로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정말 운이 좋은 소수만이 그 굴레에서 자유로움을 맛봅니다. 그 운 좋은 소수자들은 이제 두 가지 기회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죠. 첫 번째는 자신을 분석하는 기회입니다. 철저한 회상과 분석으로 원인을 찾고 마주하고 자신을 위로해 줌으로 이제 해방감을 맛보죠. 정말 긴 여정이 걸리고요. 치열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파고들다가 적당히 지쳐서 이제 멈춥니다. 뭐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하고 이제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더 큰 문제는요. 많은 이들이 이 분석의 과정 자체를 모르고 또 알고 있다고 해도 기억의 한계 속에서 혹은 깊은 회피의 과정으로 이제 덮씌워진 상처의 순간들을 마치 뭐랄까요, 삭제된 파일처럼 이제 복구해내지 못하는 데 있어요. 이때 구원자처럼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은요, 기억의 부재를 뛰어넘습니다. 일단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 자체를 인정해줘요. 상처의 통증을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거예요. 초등 시기에 누군가로부터 진정 어린 공감을 맛본 아이들은 이제 추가로 다가오는 상처나 트라우마들에 대항할 능력을 갖게 해 줍니다. 자, 상처는요, 직면하는 용기 앞에서 작은 흔적만 남긴 채 이제 사라진다면, 위로하는 공감 앞에서는 힘을 잃고 이제 무력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학급에는요, 늘 염려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 폭력적인 아이, 주눅든 채 우울한 아이, 자존감이 낮고 늘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아이, 과잉 행동으로 주변 아이들이 학습을 방해하는 아이, 다른 친구를 이용해서 교묘히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아이 등등등 무수히 많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현실적으로 담임교사의 위치에서 아이 하나하나의 상처를 분석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밟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손쉬운 방법으로 이제 학급 경영이라는 이름 하에 학급 분위기를 이제 관리해 나가죠. 문제가 커지지 않는 방어적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아이들이 6년이라는 초등 시기를 보내고 나면 이제 모든 심리적인 상처들이 이제 고착화돼요. 그리고 거의 철옹성처럼 됩니다. 이제 그 누구도 부수어서 없앨 수 없는 깊은 곳에 이제 끝없는 뿌리를 내리게 되죠. 자, 상처의 원인도 모르고 그 원인을 분석할 시간도 없고 마주하고 하나씩 케어보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이런 교실의 상황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회가 마련될 때마다 상처 입은 아이를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해주죠. 너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정말 몰랐다. 미안하다. 자, 사실 누군가를 때린 아이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들어서 그랬다고 해요. 주눅이 들어있는 아이도 결국 힘들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우울한 표정을 짓는 아이도 결국은 힘들어서 그랬다고 해요. 상처의 결과물은 다른 모습,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반응의 시작은 결국 힘들었기 때문으로 다 귀결돼요. 아이에게 어떻게 공감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힘들어서 그랬구나 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이제 그간의 힘겨움을 미처 몰라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이전의 힘겨움들이 서러움을 토해내듯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아이들이 지친 채 어떤 상처에 휘감긴 이유는 아무도 이런 힘듦을 모른다는데 이제 그런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아이 스스로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아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외롭고 힘에 부칩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자리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이제 그 고리를 효과적으로 끊는 방법, 너가 힘들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 또 그러니? 또? 이제 좀 그만하지. 자, 한 번은 초등 학부모 이제 강연회를 갔을 때 일이에요. 이제 초등 자녀와의 대화에 관련된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한 학부모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질문을 하셨어요. 자기는 제 책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공감적인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또 강연도 듣고 여러 강연도 듣고 강연에 나온 방법들을 하려고 했지만 아이의 반응이 늘 시큰둥하고 짜증을 내서 이제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녀와 공감 대화를 시도하는 학부모님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를 마치 공식처럼 자꾸 만들려고 하세요. 모든 상황을 패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 대학교 데보라 테넌 이제 언어학과 교수가 자신의 저서 엄마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이제 그 저서가 있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하는 언어가 아니라 이제 태도가 문제다. 이런 거였죠.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핵심은요. 정말 공감하려는 나의 태도입니다. 상당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공감을 해주려고 대화를 시도한다고 하시지만 정작 태도는 자신의 공감적 대화를 통해서 엄마가 자녀에게 공감받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이 입장에서 오히려 아이 자신이 엄마를 공감해 줘야 하니까 이제 지치고 짜증날 수밖에 없죠. 자, 어머님 자신이 내가 지칠 때는요, 공감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그때는요, 공감받기 원하는 엄마의 자아가 아이를 더욱더 무의식적으로 공감 강요로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이라도 표현은 상당히 부드럽게 하셔요. 네, 하지만 아이는요, 엄마의 억양만 듣고도 숨은 무의식적 의도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 자세를 취하죠. 아이들은요, 아주 미세한 태도를 보고 모든 이야기를 한순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공감을 해주고 싶다면 이제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 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특히 자녀의 행동을 보면서 나의 어린 시절과 교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해 주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해서 찾아낸 단어를 공감 언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엄마인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기에 이제 그 말을 아이에게 하는 순간 아이뿐 아니라 엄마 자신의 상처 또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반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